3일만 당을 줄여도 몸이 바뀝니다. 당뇨 예방 실천법과 식단, 그리고 과일 이야기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하고 식후에 졸리며 하루가 지나면 어김없이 단 것이 당기곤 하죠. 이런 현상은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의 몸이 설탕에 너무 익숙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설탕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에 들어간 시럽, 반찬에 첨가된 소스, 시판 요거트나 주스에 담긴 당분까지 고려하면 하루에도 평균 20에서 30g 이상의 숨은 설탕을 섭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교란되고 체중 증가, 피로감, 염증, 인슐린 저항성이 조용히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당 줄이기 3일 챌린지를 시작해봤습니다. 단 3일,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죠. 처음 하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고 삶은 달걀과 귀리 오트밀에 무가당 아몬드유를 부어 먹었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블루베리 몇 알의 은은한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점심에는 닭가슴살과 아보카도, 채소를 곁들인 샐러드를 먹었고 드레싱 대신 직접 만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간을 했습니다. 밥은 흰쌀 대신 현미로, 국은 고추장 대신 된장으로 생각보다 당 없이도 식단은 충분히 다채로웠습니다. 저녁에는 연어구이와 구운 버섯, 브로콜리, 그리고 당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소 볶음밥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이틀째가 되자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꾸 머리가 무겁고 짜증이 나고 뭔가가 허전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단 게 땡기더라고요. 이건 금단 현상이었습니다. 몸이 그동안 익숙했던 당을 갑자기 공급받지 못하자 불안한 신호를 보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견과류나 삶은 달걀을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야식이 당길 때는 구운 고구마 한 조각으로 위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밤을 지나고 나니 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후 졸림이 사라졌고 입안이 개운하고 복부가 덜 부풀어 있었어요. 피부 트러블도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처럼 단 게 막 당기지 않았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단 음식을 당겨서 먹는 게 아니라 습관에 길들여져서 찾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식단을 구성하다 보면 꼭 이런 고민이 생기죠. 과일이나 채소 중에서도 당이 많은 건 피해야 하는 걸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생각보다 단맛이 있고 붉은색이라 뭔가 당분이 많을 것 같은 이미지죠. 하지만 의외로 토마토는 당뇨 환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당지수, GI 지수가 30에서 40으로 매우 낮고 당부화 지수, GL 지수 역시 낮은 편이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라이코펜,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식품도 과하면 안 됩니다. 토마토는 하루에 중간 크기 생토마토 기준 1개 내지 2개, 방울토마토 기준 5알에서 8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공복이 아닌 식사와 함께 곁들이거나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딱 하나, 케첩이나 절임 토마토, 시판 토마토 주스는 당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일간의 도전, 그리고 토마토 한 알이 주는 변화를 몸으로 느끼면서 제가 진짜 배운 건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회복을 방해해온 것이죠. 무심코 먹었던 단 음식, 습관처럼 마셨던 달달한 음료, 의심 없이 선택한 건강식품들이 우리 몸의 소리에 귀를 닫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제안합니다.
단 3일만 당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낸 내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좋아지는 건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택의 반복, 그게 곧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처럼 단 3일만 당을 줄여도 몸은 스스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그럼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과일과 먹어야 할 과일 정보입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지만 당뇨 환자나 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겐 함정일 수 있습니다. 과일 속에는 천연당인 과당, 프럭토스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많이 먹으면 결국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과일이라고 다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연산 당분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과일은 당이 너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또 어떤 과일은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나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당뇨 환자라면 피해야 할 과일 그리고 적당히 먹으면 좋은 과일입니다.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과일입니다. 포도입니다. 포도는 GI 혈당 지수가 높고 작은 양에도 당이 매우 많아요. 한 송이만 먹어도 혈당이 확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스 형태로 먹는 건 금물입니다. 바나나입니다. 익을수록 당도가 올라가요. GI 혈당 지수가 중간 이상이고 포만감도 낮기 때문에 금방 허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파인애플입니다. 수분이 많고 달콤하지만 GI 혈당 지수도 높고 당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박 멜론입니다. 여름철에 인기 있는 과일이지만 GI 혈당 지수가 높아 혈당 급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물처럼 먹게 되는 게 더 위험합니다. 말린 과일,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칩 등은 수분이 제거돼 당분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당뇨 환자에겐 절대 피해야 할 간식입니다. 당뇨 환자가 먹어도 좋은 과일입니다. 토마토, 특히 생토마토입니다. GI 혈당 지수가 낮고 당분이 적으며 라이코펜이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하루 한두 개 또는 방울토마토 5 내지 8발이 적당합니다. 사과는 껍질째 소량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GI 혈당 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한 번에 반 개 정도 식사 후 디저트로 추천됩니다. 베리류 즉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고 GI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생으로 한 줌, 약 2분의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몽입니다. 쌉싸름한 맛 때문에 GI 혈당 지수가 낮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어요. 단, 혈압약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하세요. 아보카도입니다. 당분은 거의 없고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과일이지만 당뇨 식단에서는 혈당 부담 없는 과일로 분류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양과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후에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달콤함은 입이 아닌 몸이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한 단맛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당 줄이기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당뇨에 좋은 과일, 나쁜 과일,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우리는 작은 실천 하나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